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정말 열일하고 있죠. 아주경제도 민족 정론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검언유착 재판에서 나온 폭탄 증언, 녹취록 속 인물은 한동훈이다. 왜 이런 내용을 다른 언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걸까요? 애초에 조중동에선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검언유착 사건 재판에서 이동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선 홍모 전 채널A 사회부장은 증언을 통해 당시 이동재가 통화를 한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건데요.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선배로서 화가 났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재가 녹취록 2개 등장하는 대화 상대방 누구라고 했냐라고 검찰이 묻자 홍 전 부장은 한동훈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당당한 척하는 이동재씨, 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 잊혀져가는 것 같은데요. 이동재 총선 기간 동안에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이철 전 대표한테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 과정에서 이동재 씨가 한동훈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대표에게 가족도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검찰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MBC가 보도한 다음 날 이동재가 녹취록은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홍 전 부장은 그렇게 하자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카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동재 씨는 회사도 팀도 검찰도 너무 고통이 길어질 것 같다며 본인이 징계를 받겠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동재의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홍 전 부장은 그렇기에 이동재의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동재 씨가 심리가 왜 불안합니까?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철 전 대표 측에 했던 그런 협박들은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이동재 씨가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꼼수도 용납해선 안 되겠죠. 아무쪼록 이동재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정상입니다. 멀쩡한 가족한테 가서, 심지어 윤석열 패거리의 핵심인 한동훈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가족한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줘놓고 오히려 본인이 심리적 압박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채널A 이동재, 한동훈, 윤석열, 이들의 만행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총선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대통령까지 맘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단순히 이동재가 총대 하나 맨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 뒤에 무엇이 정확히 어떻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아주경제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걸고 윤석열 사퇴 압박, 내부 반발에도 징계 강행하나,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징계 강행이라니요. 민주진영 인사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찰 대놓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언론만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어떻게든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윤석열이 지금 깽판을 쳐놓고 뒷감당 안 하려고 아예 들어 누운 셈 아닙니까? 누구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언론만 보면 대검이 자료 제출 등 서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공정과 정의, 인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팩트 아닙니까? 엄플하다가 계속 그런 꼼수 부리다가 걸리고 수사나 비감찰에 지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고요. 심지어 이런 와중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라면서 또 내부를 갈라치려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 속지 않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차고 넘친다, 기자만 모르는 거다, 그리고 법조계 이런 애매한 기사 쓰지 마라, 일개 청장 주제에 장관을 우습게 보고 장관직은 기자가 하사했냐? 자기가 뭔데 걸고 말고를 결정해서 기사를 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조선일보에서는 추미애 측근 박은정 담당관의 윤석열 감찰, 법무부 자체 감찰 규정 4개 위반,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굳이 가져올 가치도 없어서 그냥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윤석열 감찰 조사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특히 윤석열과 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회동에 대해서 철저한 감찰과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 그리고 조선미디어그룹 사건 관련해서는 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게 10건에 달하는데도 검찰은 단 한 차례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출석해서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 너무나 든든하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검찰이 여태까지 더 씌운 여러가지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가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네티즌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던 것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글쓰고 방송에서 명예훼손한 것들 모두 법 앞에 세워달라. 버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인데요. 왕권 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이라는 지적을 하며 이건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뽑지 않습니까?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고요.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먼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들이받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이 만약 국방부 장관한테 맞서면서 난 장관 부하 아니다. 군대는 국민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심지어 그런 와중에 참모총장 감찰 서류 수령까지 거부하면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대한민국 검찰은 OECD 국가 중 가장 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는 핵심을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 절대 잊어서 안 되고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2심에서 유죄 판결 났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물론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무려 KT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서 딸이 저렇게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성태한테는 왜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 공정 가장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작 저런 김성태한테는 침묵하는 거죠? 네티즌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의 선택적 분노에 비판적인 입장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40% 지지율은 모래성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발악하는 언론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37%, 국민의힘 19%, 서울, 부산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에서도 긍정 44, 부정 45, 집권 4년차의 지지율이라곤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악해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법과 원칙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뒤를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끝까지 응원하겠다는 점,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